안녕하세요. 네, LG생활건강 대협력 조직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성유진입니다. 굉장히 앞에 강연이 길어지셔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 제 뒤에 한 분이 더 계신 게 큰 위안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투데이 신문에서 오늘 이 교육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글로벌 에코 리더 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을 하셨고, 또 그 프로그램이 우리의 ESG 활동과 또 청년 인재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20여 개에서 30여 개가 진행 중이고, 또 함께 협업하고 있는 NGO가 20여 개가 넘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통해서 오늘 이 주제에 맞는 ESG 청년, 그리고 또 엄청난 교육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계시는 이미 준비된 ESG 인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소개는 제가 한 20분 정도 저에게 할당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긴 설명보다는 제가 이 장표를 왜 준비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3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코카콜라 음료나 해태 음료가 LG생활건강 자회사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큰 3개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큰 사업은 화장품인데요. 제가 저희 브랜드를 자랑하려고 이 장표를 넣은 것이 아니라 ESG 인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카테고리를 잘 파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화장품을 보시면 쉽게 우리가 ESG적인 언어로 플라스틱이나 용기, 또 포장재, 또 원료, 전반적으로 사업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적인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플라스틱 패키징이라던가 이런 분야는 지금 현재 대부분 샴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요한 소비자 업종의 아젠다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제품이나 원료들을 가공해서 만드는 과정에 탄소 배출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의 에너지 감축 이런 것들이 큰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ESG를 공부하시는 기본 바탕을 통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영역에 필요한 ESG의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캔이나 또 플라스틱 페트에 담겨있는 음료들이 많죠. 물론 제가 패키징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LG생활건강은 작년도 ESG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ESG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저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있는 빌려 쓰는 지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가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진정한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준비와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ESG 경영의 추진 방향은 저희가 3가지의 이제 큰 미션을 갖고 있는데 헬시 프로덕트, 그리고 뷰티풀 플래닛, 그리고 리프레싱 소사이어티입니다. 회사의 업의 특성과 연결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영향을 저감시키고
또 전체적인 밸류체인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ESG 전략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전체 9가지 정도로 영역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자원순환을 촉진한다던가, 또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던가, 당연히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던가, 또 사회 환경적 효익 제품을 많이 창출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목표하는 ESG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2050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뭐 검색을 하시면 많은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작년 한 해 동안 꽤 오랫동안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2030년까지는 우리가 45%의 현재의 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 2050년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 ESG 관련된 교육과 또 공부와 여러 가지 예비 ESG 인재가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제 대학생분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아젠다는 굉장히 원대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라던가 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어떤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재 계속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이 그 안에서 지속적인 매출을 신장을 하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지식적으로 또 공부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것들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앞서 이제 우리 교수님과 또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 걸 보면서 ESG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일을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관심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뒤에서의 어떤 그 ESG 인재에 대한 관점은 기업에서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같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청년 인재 가치와 가능성이라는 이 포럼의 아젠다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청년 인재, 저는 물론 인사 조직이나 또 뭐 채용을 담당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 가치와 이 분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각각의 기업은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LG생활건강도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또는 뭐 여러 가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사실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ESG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그 안에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인재에 있어서 제가 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년 인재는 저희에게 고객이자 또 주주, 투자자이자 그리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중요한 저희의 지역경제에 기여하시는 관계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해관계자들을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관계자가 변화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수요인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실은 굉장히 면밀히 패널 회의라던가 전문가 집단,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이 내용 포럼에서 청년 인재라고 하는 저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과
우리 회사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ESG 활동 중에 한 가지는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ESG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과 또 사회와 또 거버넌스 관련된 영역들에 다양한 인재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앞으로 이쪽에서 일을 하시고 또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그리고 앞서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떤 대외적인 접점에서 또 지역사회 현장에서 접점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CSR 활동 영역 중에 사회공헌의 어떤 접점이 많이 있고요. 최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회공헌 추진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5개의 카테고리를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립의 행복을 지원하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생활용품 기업이다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뷰티와 또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겟은 여성의 자립과 행복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있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확대하면서 문화예술 확산과 향유, 그리고 지역사회 나눔과 협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5가지 영역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세대의 육성이 아마도 오늘의 포럼 아젠다와 가장 밀접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세대 육성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것이 현재 이제 글로벌 에코 리더 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투데이 신문사에서도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달라고 하셨던 게 아마 연초에 저희가 보도자료도 좀 많이 나가고 또 이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소개가 잘 되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던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글로벌 에코리더 유스 외에도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2030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또 취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버로 또는 라이브 커머스 호스트로 성장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글로벌 에코 리더 유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환경단체 에코만 코리아하고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에코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청소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이 과정을 MZ세대에 겨냥한 2030으로 연령대를 옮기면서 에코리더 유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기후변화, 저희가 이제 이 글로벌 에코리더 유스를 기후변화 활동가라고 지칭하고 101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럼 왜 기후변화 활동가인가? 저 위에 있는 문장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또 실제로 ESG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ESG 인재가 뭐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요약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기후변화는 삶의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를 자신들의 창의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어떤 적당한 어떤 소통의 장,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함께 화합을 하면 ESG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채널이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육성하고 사회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4월에 기후환경활동가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동해 망상해변에서
이들과 함께 바다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하는 또 실질적인 환경 참여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상반기에는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1년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캠퍼스 위주로 조별로 팀이 만들어지면 지원을 하시는데 본인의 학교 캠퍼스 내 혹은 본인들이 있는 그 지역의 지역사회에 변화시키고 싶은 아젠다들을 선정을 하셔서 저희에게 그 기획서를 제출을 하시고 그것대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그것들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결과물들을 도출해서 이 성과 공유를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활동인가는 뭐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선정을 하시게 되고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최근 한 11월까지 함께 쭉 1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조금 더 이제 이 안에 세부적인 그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ESG by U라고 해서 1년간의 과정 중에 우리 기후환경 활동가들이 하시는 지역사회 변화, 뭐 캠퍼스의 변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이외에 LG생활건강과 ESG 프로그램 공모전을 별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은 이 기후환경 활동가들은 향후에 ESG 인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와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냈던 아젠다는 LG생활건강이 지향하는 사업 영역 내에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사업 영역 내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한 아이디어, 기획사업 혹은 브랜드 어떤 영역도 저희가 허용을 해드렸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아서 사실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 표는 저희가 이제 ESG 중요성 지표라고 해서 우리 그 기후환경 활동가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거 뒤에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환경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또 환경과 사회가 기업에게 미치는 요인을 그 공통적인 아젠다를 잘 고민하셔서 좋은 프로젝트의 기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많은 주제는 이제 환경 그리고 제품의 안정성에 관련된 것.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는다면 소비재 업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번도 아마 경험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쪽에 참여하시면서 소비재 회사가 갖고 있는 고민들 또 어떤 뭐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나 글로벌한 트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기획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팀이 뭐 요거는 ESG by U에 대한 시상만이었는데 사실 이제 해외로 좀 보내드리긴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제주도 연수로 좀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또 지원 폭도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폭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이제 수상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로 나왔던 아이디어들 제가 좀 여기다 모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비건 자외선 차단제를 새롭게 좀 발굴해서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고 저희 마케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좋은 실력을 보이셨던 팀도 있으셨고 또 메타버스로 친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메타버스 버전으로 이미 개발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사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굉장히 유사한 아이디어를 준 팀도 있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캠퍼스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어떤 지역사회 변화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좋은 어떤 그 이슈들을 만들어주셨던 이런 기획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들이 ESG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이 부분이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LG 생활건강에는 이제 CEO 메시지라고 조금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이제 그 문에 직원들이 화장실에 왔을 때 CEO의 메시지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 또 우리 회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오늘 ESG 인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미래의 크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조금 이제 쉐이딩을 두었는데요. 일본 작가 노벨상 후보에도 여러 차례 올랐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수필집 회상에는 아마 이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는 사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밖에 안 크는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가면 15에서 25cm까지 큰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꿈과 비전도 이와 같다. 그래서 큰 꿈을 품는 회사는 미래의 큰 회사가 되고 작은 꿈을 품으면 작은 회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저희 사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와 또 본인이 원하는 전문성을 위해서는 다들 열심히 굉장히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저희 같은 기업에 와주시면 준비되어 있는 인재들이 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준비하실 때 특히 ESG 분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꽤나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중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읽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과정 안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조금 크게 키워주시고 또 분명히 ESG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른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성장, 개인의 성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어떤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의 크기를 많이 키워주시고 좋은 인재가 되어주셔서 LG생활건강에 많이 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ESG 분야에서 활동하실 때 굉장히 좋은 그리고 좋은 활동으로 또 여러 곳곳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